그러면 사실 나는 집주인인데 나라에 이제 한 달에 50만 원이나 7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사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월세를 내고 살다가도 또 이것을 양도하게 되었을 적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게 뉴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제일인사이트 송지연 미국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사실 연말 정산의 시기인데요. 저희 같은 민초에게는 이제 나라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이슈를 떠올린 이유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부동산의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를 곧 올릴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해서였는데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현행 제도상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 시에 양도 차익의 24%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공제를 받고 있고요.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지금 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특히 이제 현 정권의 기조에서는 이게 인하는 아니고 이제 인상 쪽의 변화가 되겠죠. 이러한 뉴스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 16일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제 공개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가 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세금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등 이제 구간을 좀 더 촘촘히 해서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이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이 되고 최고세율도 다시 5%나 되지만 주택에 매기는 보유세나 양도세는 그보다 정교한 체계가 아니어서 조세 형평성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이제 정교한 체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러니까 업법상 당연히 주택에 매기는 보유세나 양도세도 소득세처럼 누진세가 적용이 되고 최고세율도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도 차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공제 비율을 낮출 확률이 크고요. 결국에는 이제 한 채라도 똘똘한 한 채인 경우, 즉 양도 차익의 가액이 큰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이제 과세를 많이 하겠다라는 취지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이제 보유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매매할 때 이제 한 번 나오는 이제 세금인데, 물론 이제 그 가격이 굉장히 크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보유세라는 것은 내가 주택을 팔든 팔지 않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내 내야 되는 이제 세금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매년 정해져 있는 세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10일로 나눠서 매달 내가 얼마큼을 내야 된다라는 이제 부담감이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보유세가 한 달에 50만 원 혹은 한 달에 7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사실 나는 집주인인데 나라에 이제 한 달에 50만 원이나 7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사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월세를 내고 살다가도 또 이것을 양도하게 되었을 적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의 월세를 내나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월세를 내나 이것이 이제 과연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이제 의문점들이 이제 대두가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제 정책 발표가 당정의 협의가 제대로 된 건지 혹은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도 제대로 협의가 된 건지에 대한 이제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발언들이 추후에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세금은 집값을 잡는 수단이 아니다면서 이제 과세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실거주 1주택자의 보호를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은 집값과 관련해서 이제 세금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교한 검토를 한다가 세금을 인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아니다, 세금만 이제 조율을 할 뿐이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집값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면은 세금을 올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데는 일단 의문점이 생기고요. 현재 집값이 오르고 있고 이런 집값을 잡겠다라고 정부가 공언한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이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과세는 첫 번째로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일 확률이 크고요.
이제 뭐 그 밖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이제 어떤 일환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타 이제 만약에 집주인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뭐 집주인이 뭐 전월세 값을 올려서 세입자에게 보유세 인상분을 떠넘기는 뭐 조세 전가도 뭐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부작용은 당연히 이제 따라올 수 있는 부작용이 되겠고요. 청와대가 이제 16일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보유세 누진율을 이제 세분화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에 이어서 이와는 반대로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 이제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것은 이제 보유세 누진율을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제 같은 청와대 내지만 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이제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청와대의 정책실장과 청와대의 홍보소통수석은 합의가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각자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일단 그거 자체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청와대의 정책실장이라는 직위에서 대통령이나 어떤 가장 주요한 정책들을 이제 진행을 시키는 직위에 계시는 분들과 협의나 논의 한 번 없이 이런 것을 발표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 본다면 이는 이제 자주 보여왔듯이 일단은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나 어떤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그러면 이제 반응이 좋으면 그거를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긍정 강화를 일으키고 만약에 그 반응이 좋지 않으면 뭐 이거 수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원론적인 담화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약화를 시키는 그러한 이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특히 부동산이나 환율 등을 비롯한 어떤 정부의 커다란 정책은 정부의 어떤 확실한 믿음과 근거에 의해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된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관성이야말로 시장에 신뢰를 가지고 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고 국민들이 장기적인 예측성에 기반을 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와 함께 장기적인 경제적인 플랜을 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정부에서 중요하게 좀 인식을 하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